유기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. 네, 임종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김병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장관님, 네.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개전 초기에 한미 연합 자산을 통해 가지고 지상 전력은 초기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히는 게 목표고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. 그렇습니다. 다만 요즘 최근의 전황을 보면 최근의 전력을 비교해 보면 핵무기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그다지 신경이 사실 가지는 않는데 최근에 북한이 보면 전함 등 무기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데 하나 하지 않는 게 있어서 이게 잠수함 전력이거든요. 그 심포리에 최근에 동향이 있습니까? 새로운 잠수함 건조가 임박했다든지 실전 배치가 뭐 조만간 확실시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? 그 사안과 관련하여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 보고는 따로 해주시고요.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잠수함이 실전 배치가 된다면 SLBM 사출 능력 아니겠어요? 그렇습니다.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접적인 위협이 되죠. 우리나라에서 재래 전력 핵을 갖다가 탑재한 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게 굉장히 저희한테 부담이 되는 이제 그 전력이 될 텐데 북한이 여러 가지 징후상 SLBM을 사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십니까?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기술력을 제공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제공받았다면 최근에 실험을 한 동향은 있습니까? 그것까지는 SLBM 관련해서.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사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러시아 군사조약기구에 제일 우려되는 사실 제공받는 전력 중에서 제일 우려되는 전력이죠.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당연히 그 우선순위를 놓고 동향을 갖다 관찰하고 계시겠지만 좀 걱정이 돼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. 하나 더 좀 얘기가 나가면은요, 그냥 장관님의 그냥 개인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. 뭐냐면 지금 미국이랑 방위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그 요구가 만약에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과 바꿀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 제공과 관련된 거라면 우리가 무리를 감수하고서라도 거기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?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까?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잘 알겠습니다. 다른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. 여기 오늘 보고한 거 12쪽에 보면 군 정보기관 개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. 5.16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12.3 내란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동원된 내가 방첩기관이죠, 그죠? 그렇습니다. 보안기관인데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는 겁니다. 유금 의원입니다. 네. 그런데 그것과 이 기관이 다시는 이런데 내란이라든지 계엄 이런데 불법 계엄 이런데 동원되지 않게끔 이제 개편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지금 개편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? 이걸 갖다가 해체하고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이 업무를 어딘가에서는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체크 앤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건 분명히 중요합니다. 근데 이 기관을 순수한 방첩 기관으로 지금 남겨놓을 예정이십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그렇다고 한다면 좀 군정보기관, 그러니까 정보본부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쪽에도 일부 방첩 기능이 있죠. 우리 군에 유관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그죠? 그 기능을 갖다 종합시킬 예정입니까? 그러니까 지금
지금 방첩사가 문제가 되는 게 다양한 지금 그러니까 뭐 실온조회까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. 이 다양한 기능에서 다른 기능들을 갖다 딱 빼고 방첩의 기능에 특화시키겠다. 이게 아마 목표인 것 같은데. 그렇습니다. 간첩 그렇다- 잡는 일과 군 기밀 방첩에 관련 기밀 유출, 네. 방산에 관한 기밀 유출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다른 그 기능과 부서는 군에 관련된 조사본부랄지 또 여러 가지 각종 정보본부랄지 이런 데에 기능 분산할 그럴 지금 생각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 이제 한 26년 정도 저도 그 국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요. 보면은 국정원 개편을 할 때도 그런 것이 가장 문제가 됐었거든요. 그러니까 남아 있는 기능은 어떻게 강화할 거냐. 그러니까 방첩 기능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. 그거는 당연합니다. 뭐 너무나 당연한 네, 얘기니까. 네. 그럼 그 방첩 기능도 와해되는 건 안 된다. 그럼 방첩 기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될 거냐 하면은 그럼 뭐 당연히 책임이 있지만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 거거든요. 그 권한이 소홀함이 되면은 그 권한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은요 책임도 없어져 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여러 가지 기능을 단순화하는 건 좋지만 그 단순화한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. 그런 말씀 잘 한마디 알겠습니다. 드리고 싶고요. 네. 또 하나는 혹시 방첩사죠. 근데 이름을 뭐 어떻게 하든지 방첩사라고 하고요, 비정하고요. 그 기관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권력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 기관을 갖다가 뭐 수장 또는 뭐 지금은 저 감찰 기능은 저 문민화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수장 같은 경우를 갖다 문민화할 그런 뭐 생각은 없으십니까?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정리를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민간군 합동위원회에서 아마 합리적인 안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각군의 방첩부대 당연합니다. 제가 말씀이 잘 안 들려가지고 제가 1분을 좀 더 드리시죠. 네. 김병기 의원님하고 정청래 의원님은 1분씩을 오전에 좀 더 드리세요. 감사합니다. 방첩부대가 생길 거 아닙니까? 이 네. 방첩부대가 생길 때 지금 새로이 이제 방첩사라고 하고요. 비정된 방첩사에서 방첩사의 통제를 갖다가 어쨌거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따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. 그 그것은 기간에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거를 통제하는 방첩 기능은 있어야 되는데 국방부 예컨대 뭐 인사복지실이나 뭐 기조실이나 이런 데서 아마 그런 작동 원리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거기서 방첩 기능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나요? 전반적인 다 기능을 국방부에서 직접 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. 그러면 지금 방첩 기능을 가진 그 부서를 국방부에서 직접 그 관장을 해야지 그게 기조실 같은 데서 할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예컨대 기조실이나 인복실이나 예컨대? 예컨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네. 네,